자, 4장의 15번째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번 4장의 15번째 수업이 4장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4장이 상당히 길었죠? 우리 책에서 제일 긴 게 4장이고요. 4장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가 후반부에 네트워크 서버를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4장이 길게 됐고, 사실은 4장 정도만 잘 파악해 놓으셨어도 리눅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되신 겁니다. 자, 이번 15번째 수업은요, 그냥 수업 듣기는 짧을 거예요. 별로 안 길 건데, 여러분이 직접 실습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야 돼서, 이게 성능이 나쁜 컴퓨터는 몇 시간 또는 뭐 10시간 이상 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없다면 그냥 보시기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직접 실습을 책이나 또는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듈과 커널 개념 파악할게요. 자, 우리 커널은 리눅스 소개할 때 처음에 나왔는데, 리눅스의 실체가 이 커널이죠. 나머지는 응용 프로그램들이고, 리눅스의 원래 리눅스 하면 이 커널만 얘기하는 건데, 이 커널을 리눅스 토르발드라는 분이 만드신 거죠. 이 커널이 뭐 하는 거냐면 이 하드웨어와 소통하는 게 바로 커널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커널이 사실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하드웨어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럼 이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널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점점 옛날 초창기에는 아마 커널이 작았을 거예요. 하드웨어가 얼마 없으니까. 지금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다 지원하려면 이 커널이 무지하게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모듈은 이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커널과 같은 개념이 일부분을 빼낸 거예요. 왜? 자주 안 쓰는 거니까 굳이 이걸 늘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부로 빼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게 이게 모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커널 안에 다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너무 무거우니까 필요한 것들을 호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것은 모듈로 뽑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li 밑에 모듈 중 밑에 커널 버전, 이 폴더 안에 이 모듈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실제 이 커널 자체는 부트 밑에 vm 리누즈 커널 버전, 얘가 처음에 컴퓨터를 껐다 키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필요한 걸 갖다가 로딩한다. 이게 모듈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커널을 컴파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여기 엔진이랬죠. 리눅스는 엔진을요, 엔진이 신형이 나왔네? 그러면 엔진을 바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사서 예를 들어서 뭐 1년간 2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엔진이 나오면은 엔진을 빼서 다시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게, 그게 바로 커널 컴파일 또는 커널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지금 일단 센토스 8이 커널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 커널을 새로운 버전, 최신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커널 컴파일은 순서인데 이게 이제 오래 걸리. 나중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 차례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는 이 리눅스의 꽃 하면은 커널 컴파일 또는 커널 업그레이드가 리눅스의 꽃이었는데, 사실 요즘 리눅스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굳이 커널 컴파일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눅스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커널 컴파일을 정식으로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게요. 273쪽부터 진행할 텐데, 제가 요 그림 보고 할게요. 요 그림 보고 한번 진행을 차곡차곡 해보죠. 이렇게 좀 줄여놓고, 자, 차례대로 제가 실습을 진행할게요. 자, 먼저 커널을 여기 이제 그대로 해볼게요. 자, 커널을 현재 커널 버전 확인해 볼게요. 현재 활동해서 터미널 열고, 혹시 여태까지 실습이 많이 막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한번 초기화 시키세요. 그래야지 괜히 꼬여가지고 다시 커널 컴파일을 다시 하면은 복잡하니까 초기화 시키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현재 우리 센토스 8 버전이 갖고 있는 커널 버전 볼까요? uname-r 옵션이에요. 그러면은 이 커널을 보여줘요. 4.18.0 버전이 센토스 8이 처음에 갖고 있는 버전인데, 이거 좋은 거예요. 좋고 그냥 쓰면 되는데, 한번 저는 커널을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커널의 소스를 다운받아야 돼요. 리눅스는 커널도 C 언어 또는 어셈블리로 짜졌기 때문에 소스를 얘네가 공개했죠. 그럼 제가 소스를 다운받아서 소스를 컴파일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스 다운받는 거는 kernel.org 사이트 가면 되는데, 제가 좀 미리 해놨어요. 잠깐 볼까요? kernel.org 여기 들어가시면, 처음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이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교재는 5.3.11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하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시 귀찮으니까 책이랑 똑같은 5.3.11로 할게요. 그럼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 보면은 HTTP 뭐 관계없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셔서 펍 들어가서 리눅스 이 책에 링크는 써 있어요. 또는 우리 당연히 우리 카페 있죠? 카페에 다 있어요. 리눅스의 커널 보면은 여기 v5.x 여기 보시면 5.3.11이 리눅스 쭉 내리시면 여기 있죠? 5311.taru.gz 또는 뭐 xz 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저는 요걸 받았네요. xz이 압축이 좋은데 제가 gz를 받았네요. 이거 그냥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 xz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걸 받으셔서 저는 다운로드를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160메가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요걸로 받으세요. 요 XZ 받을까요? 요 위에 거 100메가짜리, 104메가짜리 요거 있죠. 요 확장명 XZ 요걸로 세이브 파일 선택해서 오케이. 그럼 얘가 세이브가 완전히 돼야 돼요. 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세이브가 되면은 요거 쓸게요. 제가 책이랑 똑같이 하려면 요거를 그냥 버리고요. XZ 요 파일 쓰겠습니다. 다운로드 되면 계속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그래서 이거 닫죠. 이제 브라우저는 닫고 이제 터미널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자, 터미널에서 다운로드는 어디 되죠? 다운로드 폴더죠. 가볼까요? CD Shift 스페이스 누르면 한영 전환이죠. 그래서 ls 보시면 여기 이제 저는 2개 받았는데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얘를 이제 옮겨 놓을까요? 어떤 개념이 이제 여기다 이제 옮겨 놓으시면 돼요. mv로 리눅스 10.taru. 제가 10 버전을 받네요. 11 버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쓸게요. 여러분은 11 버전 쓰세요. 저 조금 잘못 받았어요. 5.3.11 받으세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거 지우고요. 그냥 요거 쓸게요. 어차피 여러분은 XZ 받았다 치고 저는 요거 쓰면 되겠죠. 지울게요. 깔끔하게. RM으로 리눅스 10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얘를 여러분은 XG를 받았다 치고 저는 이걸로 그냥 쓸게요. 얘를 옮길게요. MV 뭘로 옮기죠? USR 밑에 SRC 폴더로 옮기세요. 뭐를? 리눅스 이 파일을 여기로 옮기세요. 옮겨놓고 얘를 이제 CD에서 USR 밑에 SRC로 가세요. 그럼 여기 이제 이 파일이 옮겨졌죠? 여러분의 XG예요. 자, 얘를 풀게요. taru xf 대문자 J예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소문자 Z로 할게요. 그리고 리눅스 탭키 치면 얘가 압축이 풀려요. 기다리면 압축이 풀립니다. 자, 이 압축이 풀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압축이 풀렸네요. ls-l로 확인하면요. 압축 풀린 폴더가 리눅스 5.3.11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똑같아요. 자, 5.3.11 이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cd li 탭 치면 이 폴더로 이동했죠. 현재 이 폴더예요. 그죠? USL 밑에 SRC 밑에 리눅스하고 버전 이 폴더로 와 있습니다. ls를 보면은 여기 안에 폴더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C 언어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C 언어 코드를 다운받으신 소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컴파일해서 쓰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컴파일 환경을 좀 할게요. 컴파일 환경을 좀 만들게요. 먼저 필수 패키지를 좀 설치할게요. dnf-y로 install make랑요 bison이랑 flex flex elf util s-lib elf-devl이랑 openssl-devl 얘네 거 하나 둘 셋 넷 5개 패키지를 추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엔터 하지만 얘네가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글자 안 틀리게 좀 주의하세요. 5개가 잘 설치가 되는 건지 꼭 확인해서. 왜냐면 요거 가끔 글자가 틀리면은 설치가 안 되고 넘어가면은 컴파일 하다가 나중에 기껏 몇 시간 동안 컴파일 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됩니다. 저희는 뭐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하나 둘 셋 넷 5개 되고 종속성도 설치가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다운받고 설치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보죠. 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필수 패키지 다운받고 압축 풀었죠. 여기까지 되고 필수 패키지까지 요건 생략됐는데
지금 필수 패키지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널 설정 초기화할게요. 클리어하고 make mr proper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 초기화가 된 거예요. 글자 틀린 거죠. make mr proper. 그렇죠? 글자가 틀렸네요. 자, 아무 메시지도 안 나오거나 뭐 정상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됐죠?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커널을 컴파일할 때 우리 그냥 모듈, 요 모듈이 사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뽑아낼 걸. 그런데 필요하면 요 모듈을 뭐뭐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널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커널에서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커널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이 커널에 포함시키겠다. 이거는 모듈로 넣겠다. 이걸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널 컴파일을 환경 설정할게요. 사실 실제 할 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죠. make xconfig 하면은 환경 설정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기다려 볼게요. 자, 떴죠. 이번 클릭하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이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뭐 껐다 켰다 다 할 수 있죠. 이제 필요한 이거 필요 없는데 한번 끄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두고 우리 프로세서만 하게 해볼게요. 프로세서 보시면은 여기 서포트 이거 모니터링 타입 같은 거 보시면 여기 프로세서 타입 앤 피처에서 여기 내리시면요, 이거 다양해요. 프로세서 어떤 건지, 내가 아톰이다, 코어2다, 내 CPU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세밀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제너릭 얘로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게 선택이 됩니다. 하나 더 우리 미리 해볼까요? 혹시 우리 USB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USB 연결할 때 FHD32만 되고 NTFS가 안 됐죠. NTFS가 기본적으로 얘가 이 커널에 기능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커널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컴파일하면서 걔를 아예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걔를 추가할 수 있어요. 쭉 내리시면요, 거의 밑에 쪽이군요. 맨 밑에는 아니고 맨 밑에 가깝게 보시면 조금 올리시면 얘예요.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이 파일 시스템에서 여기 보면은 DOS, FAT, NT 파일 시스템 있죠. 여기 보시면 NTFS 파일 서포트 있죠. 여기 보시면 얘를 키세요. 키고 얘도 다 키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USB나 이런 거 NTFS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켜놓는 게 만약에 윈도우즈와 뭐 같이 USB나 이런 걸 왔다 갔다 한다, 켜서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요 정도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다 됐으면 얘 지금 설정한 내용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에 세이브 하면 이 내용들이 지금 설정한 변경한 내용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닫을까요? 닫아서 이제 커널 환경 설정까지 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간단한 것만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이 설정 내용이요, 어디 들었냐면 ls-a로 볼게요. 보시면 .config 이 파일이 변경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두 줄 정도를요 좀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열어볼게요. vi로 vi.config를 열어볼게요. 열어서 자, 행번호 볼게요. set number, 이거 vi 쓸 줄 아시죠? 행번호 보시고 7508행과 7509행 정도인데 이거는 약간 버전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거냐면 찾아볼게요. 슬래시 하고요, 슬래시 그 글자 찾는 거요. config 띄고 언더바 시스템 언더바 트러스티드,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차면 이제 7500, 저는 이제 7508행, 7509행이 이건데 이 두 줄 때문에 컴파일이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아예 지우거나 주석 샵으로 할게요. 저희 I 누르고 샵해서 지금 요 두 줄을 그냥 주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교재 277페이지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냥 이거 보고 저랑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일단 주석을 했으면 다시 저장하고 빠질까요? 저장하고 빠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완성된 거예요. 커널 환경 설정까지 다 됐고, 요거까지 했죠. 지금 .config 파일도 편집했고, 이제 make clean에서 이전 정보를 삭제할게요. make clean, 이거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 컴파일하는 거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make clean까지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개 명령을 해야 돼. make 끝나면 make 모듈 주 언더바 인스톨, make install 이 세 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몇 시간 쳐다보고 이거 작업하고 이거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연속된 명령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세 개를 하기 위해선 세미콜론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령어 차례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make하고 세미콜론 하면 make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이 실행돼요. 그래서 make 모듈즈 언더바 인스톨 글자 안 틀리게 하세요. 다시 해야 되니까 모듈즈 인스톨하고 세미콜론 make 인스톨 이렇게 하시면은 요 세 개를 그냥 기다렸다 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이제 엔터 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빠르면 몇십 분, 오래 걸리면 몇 시간 동안 걸립니다.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면 이제 얘가 지금 아까 그 소스 코드들을 계속 컴파일하고 작업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이제 에디셔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냥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엔터 한번 쳐주면 돼요. 이제 얘가 완전히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은 이제 몇십 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걸 녹음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커널 컴파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또 얘기할게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혹시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 하거나 뭐 다른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 다시 딱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또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저는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도 직접 했다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처럼요, 메시지가 이런 상태로 나오면요, 잘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설치에 실패한 겁니다. 설치 실패했으면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전에 했던 과정 중에 뭔가 하나가 빠졌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화하고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번 실습은 이렇게 그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는 것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ls-l로 lib 밑에 모듈 폴더를 확인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5.3.11 있죠? 이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폴더는 그 센터스 8에 원래 있던 폴더고 이 폴더가 지금 추가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ls-l로 슬래시 부트 폴더 볼까요? 부트 폴더 보면 여기 보면 vim linux 5311 있죠? 얘가 이제 새로운 커널입니다. 얘가 5.3.11. 커널이 새로 추가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부팅해 보죠. 리부트 명령어로 재부팅을 해서 한번 이번에는 새로운 커널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같이 해보죠. 자, 좀 기다리면은 그룹 부트로더가 뜰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화살표 장을 위로 올릴게요. 자, 하면은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게 센토스 리눅스 두 번째 게 정상인 거죠. 여기 보면 4.18 있죠. 4.18 이게 원래 거고 지금 5311 이게 있죠. 이게 새로 추가된 겁니다. 5.3.11 얘를 한번 엔터 쳐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엔진만 지금 바꿔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아까 요 그림 보면은 이 커널 있죠. 커널과 모듈 얘네만 지금 바꿔친 게 아니라 사실 추가된 개념에 가깝죠. 원래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진을 바꾼 게 아니라 기존 엔진에 그 옆에 새로운 엔진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팅하는 게 최신 엔진 최신 엔진인 5.3.1로 11 버전으로 지금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부팅되면은 그냥 커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전을. 자, 루트 사용대로 들어갈게요. 목록이 없으니까 클릭하고 루트 패스워드로 1, 2, 3, 4 했죠. 제가 아까 1, 2, 3, 4 했습니다. 자, 로그인 되면은 바로 커널 버전만 확인해서 현재 새로운 5.3.11 버전이면 이제 완전히 커널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인 게 되는 겁니다. 자, 터미널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뭐였죠? uname -r인가요? -r로 확인하면
5.3.11로 부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엔진 있죠? 새로운 엔진으로 된 거다. 그리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그냥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커널 업그레이드를 뭐 그냥 새로운 엔진이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습 중이라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걸로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습 18번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졌고요. 자, 남은 거는 이제 비타민 퀴즈 4-3과 여기에 이제 힌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비타민 퀴즈 4-4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해서 완전하게 4장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자, 4장이 굉장히 길었죠? 자, 4장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